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026년 8월 6일 오전 4시 50분입니다.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다던 코드 월렛 그리고 인터넷도 연결 안 되고 딱 끊어진 상태에서 금고에 보관했는데 물리적 그걸 훔쳐간 것도 아니고 지갑을 해킹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게 안전하다는 코드 월렛도 해킹당했다. 근데 이 방식이 코드 카드는 난수 생성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 값 대신 기기 일련 번호처럼 예측하기 쉬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개인 지갑은 복구 CD가 있습니다. 뭐 24개인가 22개인가 있는데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되는데 그 숫자와 그 값이 추론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AI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역으로 추론해서 탁 들어갔는데 그걸 다 뺏어갔다입니다. 결국은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하도 재기적 자기 개선,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렇게 PC는 물리적 업데이트, 성능이 개선되어서 발전하는 건데 AI 시대에서는 지가 스스로 재기적 자기 개선을 통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인간 박사급이 예를 들면은 1년 365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분석해서 발전하는 연구 논문을 갖다가 AI는 일주일 만에 24시간 스스로가 업데이트 되면서 다 뚫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요 영상이 이제 대표적인데, 스텐 냄비,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스텐 냄비가 올리면 안 타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냄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가스레인지 올려서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플라스틱 냄비가 다 녹아버리겠죠. 그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즉, 이 AI 시대에는 블록체인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반드시 해킹 당한다. 기존 인간 중심의 보안 체계, 뭐 중앙 서버, 아이디, 패스워드, 생체 인식, 2차 SNS 인증, 인간 보조 관제 센터, 법적 이런 것들이 전부 암호로 바꾸지 않으면은 AI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 해버립니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한 건지, 좀 아는 사람은 이거 AI라고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와, 가수 노래 같은 것도 가수 제목 누구예요? 와, 목소리 너무 좋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 우리는 인지를 못할 정도로 이미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요거 2020년 3월에 발표한 Q-Day 2029년 AI 발표. 그러니까 기존에는 2035년도에 이렇게 해킹될 거라 했는데 AI가 재기적 자기 개선을 해서 더 빨리 업데이트가 되면서 2029년 되면은 다 뚫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게 XRP인데 압도적 낮은 공개 키 노출률. 그러니까 키가 조금 전에 비트코인이 해킹 당해 또 난수가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키가 노출이 높으면은 해킹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낮다. 지금 0.03%밖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99.7%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가 독보적 키 로테이션, 선제적 기술 검증, 이미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의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XRP는. 그래서 새로운 금융 하기 위해서는 XRP는 브릿지 통화로서 이 블록체인 이 통하는 AI 대혁명이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중심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으로 바뀌는 세상에서는 이게 기존에 우리는 암호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면 플라스틱 사용해도 되고 뭐 종이 사용해도 되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안전하고 비에 젖어도 뭐 찢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된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종이, 합성 이런 것들은 전부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텐 냄비로 바꿔야 가스레인지 올렸을 때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XRP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제가 이 클레이티 법안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2주 전에 통과 가능성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안 되면 뭐라고 하냐고 얘기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클레이티 법안 상원에 되기 위해서는 법을 상정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데, 그게 물리적 시간이 저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화수목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X에나 보면은 마치 될 것처럼 희망의 여론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런 형국까지 왔었죠. 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가능성이 16%입니다. 원래 될 가능성이 16%라는 실질적으로 없죠. 왜 원래 안 되냐면은, 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번 주에 안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미국 상원 일정이 여기 보시면은 2026 8월, 그러니까 8월 10일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8월 10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이 8월 6일이고 물리적 시간이 8월 7일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8일까지인데, 그리고 미국 상원이 8월 10일부터 휴에 갑니다. 그러면은 주말 포함하면 8, 9, 실질적으로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월 7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은 9월 13일까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규모 휴회, 그러니까 휴가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9월 14일 복귀 후 일부 회기가 열리고 10월 5일부터 중간선거에 돌입을 합니다. 자, 즉 여기서 복귀를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월 14일경 9월 달부터 9월 14일에서 10월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표가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중간선거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쉽지 않다. 그럼 중간선거하고 짧은 후에, 당연히 중간선거 끝나면은 이번 회계 연도에 33석이 합니다. 보면은 공화당이 엄청 많죠. 민주당 현직 위주보다 공화당 위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 다음 2027년 1월 달에 120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새로운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물리적 시간표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때 미래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클레이티 법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진리는 언제나 가슴에 XRP.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대 4시 57분이죠. 오늘 3시,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50분이었는데 보통 4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밤사이 있었던, 보통 미국장이 코인 시장도 그렇고 거의 이 밤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쭉 분석하고 일정 부분 분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뭐가 달았냐면은 목숨 걸고 리플 투자한 사람들 이미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제가 가장 극혐하는 게 이렇게 반말하는 거. 저도 항상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은 적어도 유튜브 댓글에서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상호 존중입니다. 반말을 하면은 바로 그분은 차단이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분이 그럴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이 댓글까지 달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만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매사에.
남 탓하고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생이 될까 말까 하는데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자, 제가 항상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부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에이씨 내가 뭐 되겠어. 하이 모르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남들이 아무리 저를 초격차를 욕하더라도 저는 나는 부자가 된다고 저 스스로 확신을 해야 적어도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본 51%가 된답니다. 근데 나도 안 되는데 아씨 나 몰라 뭐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되만 말고 안 되만 말고 그러면은 당장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나면 일어나고 아니면 저는 어떠냐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것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대 일어나는 게 제 가장 기본적 바탕이네요. 이것도 못 일어난다. 그게 뭐 투자를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내 스스로가 해내겠다는 의지, 강력한 목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하기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디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근데 내가 변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퓨처 셀프 책도 제가 여러 번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책을 잘 읽지는 않습니다. 읽지는 않고 최대한 읽으려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으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뭐 분석도 하고 있는데 요 책이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는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미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 의미도 아까 누군가 그죠? 뭐 목숨 것은 이미 다 죽었다. 이게 뭐냐면은 희망을 안 가지기 때문에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지금 존재의 의미가 없겠죠.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이 내용이 다 나오잖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숨 고 투자한 사람 이미 사라졌다. 이 내용 자체가 굳이 힘들게 댓글까지 달면서 영상을 보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왜 이렇게 할까? 결국은 여기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을 인식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떤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인지, 법정 화폐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제 파악을 못하면은 좆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 결정. 그러니까 미래가 앞으로 바뀌는 세상, AI가 다 해킹하고 그리고 법정화폐 가치 몰락,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 그다음에 전 세계의 이런 현상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미래가 바뀌는 세상이 어떻게 된 거 연결이 안 되면은 근시안적 몰라 씨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나 아유 그렇게 피곤하게 왜 살아 얼마나 산다고 한 번은 인생 즐기자 가는 거야 가자 그러면 오늘 또 카드 빵빵 끌고 내 다음 달에 카드값 어떻게 막지 미치겠다 라는 사람과 한 푼이라 10만 원을 생기면은 리플을 몇 개 더 사야지. 이 시간대 새벽에 일어나서 분석을 하고 돈이 있고 없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인드, 마음가짐 이런 자세가 결국 나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급한 문제와 사상 목표 당신이 발목을 잡는다. 가장 핵심입니다. 시급한 문제와 사상 문제. 시급한 건 미래에 대한 전략,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것들이겠죠. 사상 목표 오늘 여름 휴가 가야 되겠다.
계곡으로 가야 되겠다, 해외여행 가야 되겠다, 돈이 없는데 인생 뭐 있나 대출해서 사는 거지, 옷도 사야 되겠다, 핸드폰 신형 나왔는데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경기장 코인을 하려면 코인을 사야 되겠죠. 근데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100만 원 가지고 나는 수익률 200%야.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그거 100% 실패라는 겁니다. 실전은 경기에 들어가는 실전은 엄청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5천만 원이다. 근데 50만 원 가지고 장난친다. 그러면 다 잘합니다. 왜냐? 그 돈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은 멘탈이 강합니다. 그러면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신경도 안 쓰는데 이게 수익률 800%네. 근데 한 200만 원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괜찮은 거 잘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전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5천만이다. 그러면 5천만을 들어가면은 눈이 둥그레져가 쳐다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공부도 하게 되고. 근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10분의 1만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된다. 키포인트는 미래에 대한 나의 위협이다. 이런 것들을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됐다. 이게 뭐냐면은 짧은 성공이 우리가 초기 초신자 초보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이 작년에 급등할 때 들어갔죠. 근데 막 먹었어요. 근데 그러다 나는 투자를 잘한다 생각하고 막 거기서 고점에 처음에 한 500만 원을 한 1,500원에 들어갔는데 4,000원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됐는데 4,500원에 갑자기 1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짧은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골로 간다. 미래에 대한 나의 진실. 당신이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내 삶이 오직 리플만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미래에 대한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처럼 뜻대로 안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열심히 일하면은 60대 은퇴해서 좋은 집과 자녀들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그런 세상은 없다. 미래는 엄청 힘들고 빡시다. 국민연금 기대하면 안 된다. 법정 앞에 가치 몰락. 지금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 국민연금 들어가면은 내가 얼마 받을 수 다 나오잖아. 근데 그건 지금 물가잖아. 가령 짜장면 가격이 지금 10,000원인데 내가 저의 기준으로 앞으로 한 15년 있다가 받는데 그러면은 원화 환율이 한 2,500원 되고 짜장면 가격이 그때 갑자기 78,000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 세트가 9만 원이다. 김밥 라면 한 줄 먹었더니 98,000원 나온 시대다. 근데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국민연금은 얼마 받는데 그때 돼서 보니까 이게 이거 그거 받아갖고 그때 한 500만 원 받는다고 한 40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는 그 400만 원 지금 계산으로는 김밥 10,000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물가가 너무 폭등해가 생활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믿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언제 고가 될지 모르게 미래는 나를 생생하게 자세히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미래야 이렇게 하다 파지 줍는 인생이 안 될까. 물론 지금은 파지 줍는 것도 파지 그 종이박스 그 줍는 것도 서열이 있습니다. 찬물도 아래 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돈 쓰는 거는 천지인데 일할 자리가 없다.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그게 그겁니다. 미래 이런 모습을 그려보면 좆대구나. 그러면은 지금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그려보는 게 낫다랍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은 미래 나의 진실해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로 왔으면 내게 주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고 미래에 내가 되는 7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필요해서 10명으로 10명에서 암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죠. XRP 분석을 통해서 네이버에 올리고 엑셀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분석을 업그레이드해서 멤버십 관리를 하고 있다.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제가 추구하는 방향 유튜브 영상 편집 없이 그다음에 차량 이용 그다음에 매일 아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독자가 있든 없든 조회수가 있든 없든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나의 지적 자산이 되고 하나의 소위 말하면 나이 60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쿠팡에 갔는데 나이 많다고 잘리지만은 저는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XRP 투자로 단 한 명이라는 저를 보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미 출발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그것으로 이미 저는 여기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로 하면 된다. 근데 왜 죽었다, 부정적이다, 쓰레기다, 코인이다 이런 댓글을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결과 그게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16% 지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 그림은 이게 언제부터 19년 리플 여기 때가 소송이죠. 2020년 12월 22일 소송이고 XRP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일 때 소송 당했죠. 순간적으로 떨어졌죠.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에 소송 당했지만은 물론 여기서 떨어졌지만은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있다가 소송이 당했음에도 XRP 가격은 1.87달러 올라갔다는 게 달러 기준으로. 그리고 요때는 약식 판결이죠. 오히려 약식 판결 소송에서 개인 부분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한 달 20일 정도 며칠 만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여기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3일에는 항소를 결정했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악재이잖아요. 아, 큰일 났다. 아, 이제 리플 골러 가는구나. 근데 반대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작전 발표를 했죠. 이건 호재이죠. 근데 떨어졌죠. 그러니까 발표 시점 대비 떨어졌다. 항소가 취소되었죠. 그렇지만 가격이 행보되었죠. 토레스 반차가 XRP 가격은 이제 기각되었죠. 합의한 기각. 그러니까 이건 악재죠. 악재인데 이건 반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재는 단기 급등 후 상승분을 반납해버리고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하는 합의한 기각, 그 다음에 항소 결정, 아, 좆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합의한 기각하면 올라가고, 항소 결정하면은, 물론 시간차는 있죠. 10월 달에 했었고, 11월 달, 한두 달 있다 올라가고, 아, 이거는 소송되었다. 큰일 났다 했는데, 넉 달 있다가는, 여기 보시면 소송 저점에서는 거의, 200원, 300원이니까, 3, 8, 24, 7, 8배, 10배, 한 8배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항소하고 7, 8배 올라갔죠. 이게 우리가 리플 투자에서 가장 봐야 되는 겁니다. 즉 클래리티 법안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할까?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핵심은 유동성이다. 유동성. 제가 이걸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은연중에 제가 항상 영상의 유동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는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결국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시절 인연, 시절 리플. 그러니까 내가 리플 어떤 시점에 만났고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이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지나치는 하나의 그냥 짧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죽고 몰사하던 친구가 원수지간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진짜 원수 같은 놈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계속 그 사람과 인연이 되어가고 어느 순간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더 자주 보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라는 관계는 마치 겨울철 난로처럼 가까이 가면은 뜨거워서 손이 뜨거워서 되어버리죠. 상처를 입죠. 화상을 입게 되죠. 그렇지만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벌벌 떠게 되고, 그래서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 리플을 투자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달려지지 말고 너무 멀리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철저한 공부를 위해서 이게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저의 이 유튜브 전략이는 제가 공부를 한 것을 네이버에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멘탈,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XRP를 투자를 한다.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큰 흐름에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앞으로 이 AI 시대에서는 리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의 선두주자로.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길게 보고 분할로 매수를 하고 당장 가격보다가는 2028년, 2029년, 20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지금보다 10년 후에 지금 내가 만약에 XRP를 만 개, 지금 1,500 얼마니까 만 개를 사면은 한 1,600만 원이잖아. 그러면 1,6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10년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심플하게 반드시 지금보다 최소한 10년 있다가 10배에서 20배는 올라갈 수 있다고 확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매일매일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중장기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트, 그 다음에 일별 시황들을 상세하게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자 분석을 한번 보면은 오늘이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날 죄송합니다. 8월 6일 날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수량 76만 6,410개, XRP 21억 6천만 개이고 시가총액 XRP 95조 원입니다. 비트코인 1,850조 원. 그러면은 미결제 약정 구성비는 비트코인 3.82%, XRP 3.47%. 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XRP 가격 역긴프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이죠. 이게 1,550원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지금 이게 또 중요한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XRP 원화 가격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가장 저점입니다. 근데 바이낸스 테더 기준으로는 저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6월 26일이 1.01달러로 가장 저점이었고 요 구간. 근데 이때 비해서 원화는 더 떨어졌고 바이낸스는 덜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비트코인은 그때 대비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달러 쉽게 말씀드려서 해외 거래소 보다가 한국 거래소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더 올라가고 있고 바이낸스 기준으로 XRP는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다. 원화만 갱신했다. 그럼 이게 착시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 쫄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렴하는 구간, 수렴 후 방향이 돌파하거나 하락하는데 현재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고,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은 힘이 좀 좋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저점 대비 갱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대비해서 여기 언제고 6월 29일 대비해서 지금 8월 며칠이고 5일 있잖아요. 12% 상승하고 있다. 저점 대비. 그런데 원화의 죄송합니다. 이 잘못 그래. 자. 여기서 6월 29일 대비 비트코인이 12% 올랐는데 6월 29일이죠. XRP는 보면은 오히려 저기 미세하게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한 2, 3%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비트코인 그리고 XRP 바이낸스 차트는 횡보하거나 조금 올라갔고 비트코인은 12% 올랐는데 원화 XRP만 떨어진다. 그럼 이게 가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얘만 그러니까 이게 눈을 가리는 거죠. 한국 투자자의 눈을 가리고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림. 제가 요 말씀드렸다시피 악재일 때는 그러니까 클레이트 법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악재잖아. 악재이면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돌려서 얘기했고 여기 오면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쫙 제시해 드립니다. 네이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